지금부터 제3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은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자, 이거 뭐 고인돌이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대,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바로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 어떠한 도구를 주로 사용했느냐? 처음으로 금속 도구인 청동을 사용했겠죠. 대표적인 것이 비파형 동검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쉽게 4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나온 이제 거푸집은 청동을 주저하는 틀인데, 청동기 후반기 또는 철기 초기 시대에 들으면 바로 이 청동을 주저하는 틀인 거푸집이 등장하여서 청동 기구를 많이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시대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이게 처음 시작된 시대는 신석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기 시작했다.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고 뼈바늘로 의복을 지어 입은 시대. 이것도 역시 신석기 시대고, 쟁기, 쇠스랑 등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으면 철기 시대가 되겠죠. 참고로 청동 농기구는 없습니다. 이건 뭐 고가인데다가 그렇게 뭐 강하지도 않고 농기구로서는 적당하지 않고 무기라든지 장신구를 사용했고요. 정책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움집이 처음 만들어졌다. 자, 이거 역시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물론 청동기 시대 때도 움집은 여전히 있었지만, 정착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가 먼저가 되겠고요. 그것은 농경과 목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원형에 가까운 것이 되는데, 청동기 시대는 장방형,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고요. 좀 더 규모도 더 크게 지어졌습니다. 다음 2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삼국지 동이전 이렇게 되면은 철기에 기반을 둔 초기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부고 옥동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철랑마다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를 지어 서로 노래하며 즐긴다.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 부른다. 나라의 풍속에 혼인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의 집의 뒤에 본체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이것을 서옥제라고 한다. 자, 제천 행사가 동맹이고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는 나라, 바로 고구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뭐 제천 행사가 있고, 또 10월에 농사일을 마쳐도 또 이렇게 한다. 두 번 있는 나라, 5월과 10월. 이것은 사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다. 자, 이러한 풍습이 있는 나라는, 이건 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아마 사만 중 마한과 변한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교과서상에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더 확실한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가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자, 이것은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 아니라 이제 틀린 내용이죠. 이것도 역시 사만 중에서도 변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변화를 계승한 가야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나가 사만인데 이 신성적인 소도가 존재하는 나라. 자, 이곳은 사만이 맞습니다. 자, 이 사만은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죄인이 들어갈지라도 정치 권력, 군장 세력이 들어가서 잡아가지를 못해요. 따라서 이것은 고대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재정 일치인데, 재정 일치에서 벗어나서 재정 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던 나라는 동해가 되겠죠. 각 부족마다 경계를 정해놓고 침범할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가나 물건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겠다. 자, 이것은 부여와 고구려에 해당이 됩니다. 일책 12법은. 그래서 가는 맞지만 사마는 그러하지가 않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소도가 존재하는 사만에 대한 것만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밥을 시행하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범금 8조가 있었다. 뭐 다른 말로 8조 뭐 법 또는 8조 금법 뭐 그냥 보통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8조법이죠. 자 이게 바로 고조선의 법률이 되겠죠. 오늘날 전해지는 것이 살인 상해 살인 절도 상해에 관한 것인데 남을 죽이면 죽음으로써 갚고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고 남의 물건을 치면 그 집에 남자는 노 여자는 비로 삼는다. 죄를 용서받으면 50만 년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조선에서 묻는 문제인데요. 고조선은 꽤 3세기 이후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앙 집권적인 모습의 국가 체계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조선 이후에 나타난 초기 국가들이 고조선보다도 더 더 사회 단계로 볼 때 좀 열등한 단계, 국가 단계, 고조선이 좀 더 발전된 단계예요. 그래서 왕위를 뭐 세습한다든지, 뭐 부왕, 준왕, 그 다음에 뭐 상, 대부, 장군, 뭐 이러한 관직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고, 뭐 주변에 강력한 철제 무기를 통하여서 위만 조선 이후로는 뭐 철제 무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어가지고 뭐 진번, 임둔 주변 지역을 뭐 정복하기도 하고 뭐 그러한 모습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왕 아래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죠. 신지, 읍차, 뭐 부레, 뭐 이러한 다양한 그런 지배자, 군장에 있었던 나라는 사만에 대한 설명이고요. 골품제라는 신문제도를 마련했다. 이거는 뭐 신라에 대한 설명이고,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 이건 고구려죠. 이런 귀족 회의는 고구려는 제가 회의, 백제는 정삼, 신라는 화백 회의가 있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마, 우, 저, 구, 말, 소, 돼지, 개 이런 사출도가 따로 왕에 따로 자기 구역을 다스리는 나라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밑줄그은 대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에서 찾은 사회보장제도.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가 이제 빈민들을 구제하는 제도인데 시기가 고국천왕이 나오고 을파서와 의논해서 뭐 마련한 제도. 뭐 유명한 이런 게 바로 이제 봄에 곡식을 꺼주고 춘공기 탈기 힘들죠. 넉넉한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 춘대춘합제도의 효시인 바로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것은 나중에 의창 고려의 의창 그 다음에 조선시대 오면 이제 환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무엇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했다. 물가 조절해야 이제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되겠죠. 이것은 고려에 대한 설명이고요. 구황 찬료를 간행하여 기근에 대비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16세기 중반 명종 때에 이 바로 이 춘궁기를 이제 흉년, 가뭄 이럴 때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 뭐 대책이라 뭐 별거 없죠. 뭐 초근 목피, 뭐 먹고 사는 방법,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러한 이제 일종의 농소 같은 거를 이제 간행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구제도감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임시 기구이죠. 역시 이것도 이제 고려 시대가 되겠고요. 해민국을 마련하여 병자에게 약을 지급하였다. 그렇죠. 역시 이것도 고려 시대. 조선 시대면 이제 해민서 뭐 이런 것 등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동서 대비원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고구려 진대법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보병과 기병 등 5만 명을 변호하여 신라를 구원하겠다. 이건 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대왕이 신라 내무왕 때
이제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이 왜구는 백제의 사주를 받았고 또한 이것은 가야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이 이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신라를 거쳐서 이 가야까지도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경자년 서기 400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뭐 물어볼 게 뻔하죠. 당시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금강가야가 있는데 금강가야 중심에 전기 가야 연맹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붕괴되고 이후 이제 고령의 대가야가 있죠.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가야 연맹으로 이제 5세기 이후에 재편이 되는 것이죠. 가야 연맹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 어느 시대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고구려가 옥저를 복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조왕 때 1세기 태조왕 때 그러한 업적이 되겠죠. 그래서 낭림산맥을 넘어서 개마고원을 넘어서 옥조와 그 아래 이제 동해까지도 복속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으로서 최전성기 임금이죠. 371년이고 이때 고구려 왕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라의 지배자의 칭호가 차창으로 바뀌었다. 박혁거세 초대 박혁거세는 거서관인데 이제 거서관은 뭐 단순한 군장인데 차차웅으로 그 다음 왕인 남해왕 때는 신라 남해왕은 차차웅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당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고구려가 대방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낙랑군과 대방군을 고구려 미천왕 때 이제 한나라의 마지막 9년들이죠. 이런 것을 보내면서 옛 고조선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낙랑군 다음해인 3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6번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 원년에 10월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 자, 이것은 475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475년에 계로왕이 이제 백제 배려왕이 있는데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을 받아서 죽고 그 아들 문주를 이제 웅진으로 보내서 웅진으로 이제 천도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왕 16년 봄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고를 남부여로 하였다. 웅진에서 이제 또 다시 사비 오늘날 부여로 옮기는 왕은 바로 백제 중흥을 동호한 성왕이 되겠죠. 5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그러니까 백제 웅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제 웅진 시기에서 많이 물어보는 왕은 뭐 뻔하죠. 무령왕이 되겠죠. 바로 성왕의 아버지 그리고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그 전이나 후가 되겠는데 자 침류왕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를 수용한 해는 다 외워둬야 됩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371년, 침류왕은 백제는 침류왕 384년. 신라는 수용된 해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공인된 해는 버풍왕 527년이죠. 다음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자,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이 신라 선덕여왕 때 이제 대야성을 함락을 했는데 윤충 장군을 보내서 이걸로 인해서 당시 성주 대야성 성주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기 때문에 김춘추가 복수를 위해서 결국 고구려로 갔으나 실패하고 당나라로 가서 나당 동맹 체결에 성공하게 되면서 삼국 통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 알아주시고요. 다음 고이왕이 좌평과 관등제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관직제도, 관등제도가 나온다는 것은 일종의 중앙집권이 형성했다는 것이죠. 백제가 상당히 좀 이른 시점인데 바로 3세기 중후반 때인 고이왕 때 그랬습니다. 다음 성왕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역을 수복하였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서강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역을 수복했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전사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비천도보다는 좀 뒤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백제는 한강 하류 쪽을 공격하고 고구려에 그 다음에 신라는 한강 상륙 쪽을 공격을 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551년인데 2년 뒤에 553년에 진흥왕이 백제 하류 지역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분노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오늘날 옥천 관산성에서 554년 전사하게 됩니다. 그 순서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저자가 최치원이라고 돼 있어요. 뭐 최치원이 활용하던 시대는 최치원이 857년에서 생물년은 모르지만 그리고 진성여왕 때 뭐 이제 뭐 들어왔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라 하대에 굉장히 혼란기죠. 신라 하대의 혼란기의 특징은 뭐냐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진골 귀족이 서로 막 득세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육두품이 이제 이탈하게 되죠. 예. 그리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풀리면서 지방 호족들이 발호를 하게 되고 육두품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강력한 호족 중에서도 이제 뭐 견훤이라든지 뭐 또 나중에 이제 뭐 국례 이런 세력들은 아예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고란 혼란 시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농민들의 삶은 당연히 힘들겠죠. 중앙과 호족들 이중으로 수치를 당하고 결국 농민들이 이제 참다 못해서 봉기를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시작한 것을 기화로 해서 여기저기서 뭐 호족들, 초족들 뭐 이런 것 등이 발호하게 되면서 후삼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시대인지 살펴보죠. 복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이죠. 예. 이건 뭐 백제가 660년에 멸망해서 663년 백강 전투로 종말을 내리기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복신, 도침, 그리고 임전성의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 알아두고요. 묘총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이건 고려 중기 인종 때인 1135년에 있었던 일이죠. 신라군이 당해 군대에 맞서 매소성에서 승리하였다. 675년 삼국 통일의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요. 요새가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주도하였다. 이건 고려 어, 후기 이제 무신 정권 때죠. 진울과 비슷한 시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대략 13세기 초가 되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시대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신라 뭐뭐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을 하고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여 강력한 왕권을 그래서 신라 중기오면 왕권이 강력해지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전제 왕권을 보여준 왕이 바로 신문왕이 되겠죠. 자, 신문왕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경제적으로도 귀족 관료 세력들을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 귀족 관료들의 특권이 해당하는 토지인 노급을 폐지합니다. 대신 관료전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부여하는 이것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유교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느 왕기 살펴보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해서
인재를 양성한 사람 진흥왕 때이죠.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독한 사람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나오죠. 지중왕 13년.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신라 버풍왕. 호국의 염원을 담아 항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였다. 그 이유는 너무 주변 민족이 시달렸다. 여왕이었었다. 선덕 여왕. 오히려 이제 진덕 여왕 때는 그 다음이 진덕 여왕 때는 김유신, 김춘추가 정권을 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군부 세력들 또 신흥 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9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청동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자, 한국 사는 우리 민족의 국가에서 물어보는데 연해주와 관련이 된 나라 바로 발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연해주가 이렇게 무수리강을 따라서 있는데 이 발해는 고구려는 뭐 요동 뭐 지역 이렇게 요동 쪽에 좀 치중해서 있는데 이제 발해는 거꾸로 동쪽으로 좀 치우쳐서 이렇게 연해주까지도 어,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발해는 땅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62개주, 수도가 5개, 오경 15부, 62주의 그런 나라인데, 자, 이거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발해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해 경제는 이제 북쪽 만주, 뭐 이쪽이니까 정상적인 뭐 논밭 농사하고는 좀 관련이 좀 멀고요. 주로 이제 뭐 목축업 쪽이 좀 많이 발달했어요. 말, 특히. 그래서 이 말로 유명한 데가 솔빈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토끼가 뭐 무슨 부가 유명하고 뭐 그런 내용 등이 나오는데 솔빈부의 말.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발해가 이제 그 5개 루트가 있는데 뭐 신라도라든지 뭐 거란 영주도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주변 구역 국가도 일본도라든지 교역을 많이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이 낙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올 수 있는 거니까 대외교류도 나름 활발히 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대외교류 뭐 등등등 나오는데요. 자, 나머지는 이제 뭐 발해가 뭐 정확하게 경제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나머지가 확실히 발해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울산항이 국제 무역을 보시다. 이거는 통일신라죠. 그리고 울산이면 발해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청해진을 설치하여 뭐 장보고 이것도 역시 뭐 통일신라 되고요. 자, 건원중고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했다. 최초의 우리나라의 철전 건원중고가 나온 시기는 고려 성종 때이죠. 996년이고요.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건 신라죠. 지증왕 때 6세기 초 시장 관리기구인 동시전을 설치했고 통일 이후에는 더 늘어나게 되죠. 수도의 시장이. 자, 다음 10번 가나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백제의 견훤을 흉포하고 무도하여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여 임금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하였습니다. 자, 모모께서 이를 듣고 잠을 자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군사들을 그 토벌하여 마침내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였으니 그 옛 임금을 잊지 않고 기울어졌던 나라를 이들었던 나라를 신라를 받았고 도심이 또한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견훤을 무찌르고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 견훤과 그 아들 신검, 이건 태조죠. 고려 태조. 그 다음에 모모께서는 정종의 고명을 받았는데 쌍기가 투탁하여 과거제를 실시한 뭐 문서를 종중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쌍기, 과거제, 정종 다음 왕 바로 광종이 되겠죠. 예. 이 고려 태조와 고려 광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승로가 이제 5조 적평이라 가지고 5조 그 성종 앞섰던 여러 왕들의 그런 치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죠. 고려 태조의 업적 중에서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태조 흑창을 설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흑창 역시 춘대 추납 아까 진대법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계승을 해서 민생을 안정시킨 인데 이것이 의창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도화됩니다. 고려 시대 때 이게 고려 태조 협정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고려 태조의 사회 시책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 취민 유도라 해가지고 백성을 취하는데 법도가 있어야 된다. 수조율을 조세율을 10분의 1로 정해서 일종의 뭐 확실하게 해둔 것이죠.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완원을 사용했다. 이것은 광종의 업장입니다. 왕권을 크게 이제 강화했었죠. 예. 태조는 이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민 정책, 취민유도, 흑창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호족 통합 정책, 호족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위를 맞춰주는 제도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뭐 정략 결혼, 자기 왕씨 성씨를 하사하는 사성 정책, 그다음에 사신간 기인 제도 이런 것 등이 예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북진 정책. 근데 이제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떠한 일이 있냐면 뭐 귀족 세력을 호족 세력을 억압을 했고요. 과거제 실시와 또 하나가 이제 노비양건법이 유명하죠. 예, 그래서 철퇴를 가했죠. 호족들에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왕권 강화를 해서 이제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한 것은 고려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하였다. 상수리 제도는 이거는 통일 신라기 때 지방 세력을 일종의 억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상수 위로 올라와서 지키라는 소리죠. 나중에 이것은 고려 시대에 오면은 이제 기인 제도, 그 자제들을 이제 보내게 하는 제도죠. 이게 이제 어, 아까 말했듯이 이제 호조 통합 정책으로 태조 때 실시가 된 거죠. 사신간 제도와 함께. 그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 이게 바로 전시가가 되겠는데 지급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전시가 제도는 처음에는 전직 현직 다 줬는데 나중에 현직 관리에게만 준 사람은 바로 경정 전시가를 실시한 고려 문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태조 엽적 애민 정책 중에 흑창 설치, 취민 유도 이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